작물의 파종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거냐? 선종이라는 게 선종. 종자를 선택하는 것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량한 종자를 선택을 해야 이게 충실한 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명에 보면은 선종이라는 파종 전에 우량한 종자를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이건 맞죠. 바람에 불러가지고 충실한 종자를 가려낸다. 소금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소금물에 뜨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무거운 종자는 갈았는데 무거운 종자만 선택을 쓴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계란 노른자이와 식용유를 섞어서 병충해 방제를 하였다. 계란 노른자의 역할은 뭐냐? 유기농업에서 녹인병, 흰가루병, 응애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자재가 있습니다. 바로 난황류라고 해요. 난황류. 계란의 노른자유와 식용유를 섞어가지고 이걸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그걸 뿌려주는 것은 난황류인데 그 난황류를 만들 때 계란 노른자유가 하는 것은 고루 섞여 하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난황류가 식물체의 표백에 잘 접착할 수 있도록 유화제 이걸 고르게 섞여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른자유는 유화제 역할을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작물의 분류 방법 중에서 작물의 용도에 따라서 식용작물, 공해작물, 약용작물, 기호작물, 사료작물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건 용도,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식용은 먹는 주곡작물이 될 것이고 공해작물, 약초라든가 기호식물이라든가 약용작물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식물학적 분류 방법도 아니고 생태학적 분류 방법도 아니고 용도에 따른 분류 방법이 되겠죠. 저장 중에서 종자가 발화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감소가 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종자의 활력이 떨어졌다. 저장 양분이 전부 다 소실이 되고 양분이 남아있지 않다. 원형질, 종자의 새로운 원기가 되는 원형질이 딱 굳어져 버렸어. 단백질이 응고가 됐어. 그럴 경우도 싹이 트질 않습니다. 하지만 종자 수독을 했다. 종자 수독을 하면은 오히려 우량종자가 여러 가지 병에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강해지는데 이거는 발효하고는 관계없죠. 공기가 과습한 상태일 때 습도가 많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것은 습도가 비가 많아서 습도가 많습니다. 증산작용이 적어진다. 당연하죠. 건조할 때 날씨가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공중 습도가 없을 때 빨래를 넣으면 금방 마릅니다. 증산작용,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맞고 과습 상태에서 병균의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 빈도가 높아지죠. 입진문이 마른 병, 벼농사에서 문고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포장 내 습도가 96% 이상일 때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병원균의 발생 밀도가 높아집니다. 정답은 2번. 유효질소 10kg이 필요한 경우에 요소로 질소질 비료를 사용한다면 필요량은 얼마인가? 요소 흡수율은 83%, 질소 함량은 46%라고 할 때 이거는 흡수할 수 있는 흡수력이 83%면 0.83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46%니까 0.46이죠. 요소니까. 요소 속에 질소 성분이 0.46%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비료량이 10kg예요. 10kg. 10을 갖다가 이걸 곱해서 나누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요소 실량이 나옵니다. 26.19kg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약 26.2다. 2번이죠.
잡초의 방제는 예방적인 제거로 예방과 제거, 사전에 잡초를 나지 않게 되는 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잡초가 나게 되면 이걸 제거하는 제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방적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예방적 방법이 아닌 거, 답전윤환, 논과 밭을 바꿔치기로 하게 되면 밭 상태는 잡초가 많지만 논 상태에서는 물이 있기 때문에 잡초가 적죠. 제초제 사용, 제초제는 잡초가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 사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방이 아닙니다. 사후 처리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수광태세가 가장 불량한 벼의 초용은 수광, 벼가 늘어지지 않고 햇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 벼의 초용이 불량한 것은 키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다, 적당하다. 이것은 바람직한 수광태세라고 볼 수가 있죠. 상이엽이 늘어져 있다. 위에 상이엽이 늘어져 버리면 밑에 있는 잎들이 햇볕을 그늘에 가려가지고 햇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광태세가 가장 불량한 벼의 형태는 상이엽이 늘어진 것. 그래서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소 비료를 다량 시용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 시비를 해야 되고, 규산이라든가 기타 칼륨 비료를 정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뱃대가 빳빳해집니다. 대기 중에 약한 바람이 작물 생육에 피해를 주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는 매해에 출제가 됩니다. 연풍, 1시간당 4 내지 6km 이내로 부는 바람이 연풍이죠. 그 피해를 주는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연풍이 불게 되면 광합성, 탄소 동화 작용을 억제시킨다. 억제가 아니죠. 만약에 강풍이 불게 되면, 태풍이 몰아치면 기공이 닫혀가지고, 숨구멍이 닫혀가지고 광합성이 억제가 되고 호흡이 억제가 되지만은, 연풍이 불게 되면 바람이 약하게 불기 때문에 광합성, 증산작용이 촉진이 됩니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1번. 기타 잡초씨나 병균이 전파될 수가 있고, 건조할 땐 더욱 건조를 조장할 수가 있고, 냉풍은 병균을 이동시키는 그런 작용의 단점도 있습니다. 질소 비료 흡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물이 주로 흡수하는 질소 형태는 논토양에서는 암모니아 질소, NH4, 밭토양에서는 질산태질소.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논토양에다가 암모니아태질소가 아닌 질산태질소를 주게 되면은, 이게 질산군에 대해서 이게 탈질작용, 질소를 공중으로 날려보내게 하는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논에는 암모니아태질소, 그 다음에 밭에는 질산태질소를 주는 것이 정상이다. 벼 등 화곡류, 벼를 화곡이라고 합니다. 화곡, 벼, 보리와 같은 화곡류, 등숙기에 비바람에 의하여 쓰러지는 것을 도복이라고 한다. 도복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키가 작은 품종일수록 도복이 심하다. 키가 커야 이게 쓰러질, 태풍에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가능성이 높죠. 틀린 것은 바로 첫 번째예요. 밀식이라든가 질소 다용, 규산 부족 등에서 도복이 유발이 되죠. 벼재배 시 벼멸구, 문고병, 한문으로 오면 문고병이 되고, 이게 똑같은 우리말로 오면은 입집문이 마름병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고병이 많이 발생되면 도복이 심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중 가장 집약적, 집중적으로 곡류 이외에 과수라든가 채소 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행식은 곡류가 아닙니다. 과수, 채소, 이거는 원해라고 그러죠. 원해. 이건 원경작물, 원해. 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원작물, 채소와 과수를 재배하는 거. 원경. 곡경은 주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고, 포경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축산을 겸용해서 하는 것이 포경이고, 소경은 약탈식 농업. 토양의 지력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는 이와 같은 재배 방법이 소경입니다. 녹색 식물체 버나리제이션, 녹색 식물.
종자식물 때 저온에 감응하는 것을 종자식물 버나리제이션이라고 그러고, 저온 감응. 그 다음에 식물이 어느 정도 자라서 싹시 터서 이파리에 의해서 저온을 감응해야 되는 것을 녹식물 버나리제이션 또는 녹체 버나리제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색 식물 버나리제이션 처리 효과가 가장 큰 식물은 뭐냐? 일반적으로 추파맹류는 종자 때 저온에 감응해야 되지만은 양배추라든가 히오스, 양배추고 서양 식물인 히오스라는 채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종자 씨앗이 아닌 녹식물, 식물이 어느 정도 자라는 이파리에 의해서 저온을 감응해야 버나리제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광합성 작물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은 광합성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670나노메타 적색광이 가장 광합성이 활발해집니다. 백색광이라든가 황색광, 녹색광 같은 경우는 활발하지가 않고 670나노메타 정도의 적색광에서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시바리의 밭에 종자를 파종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파종량이 종자 파종량이 가장 많은 작물은 오이, 팥, 맹류, 당근. 맹류, 보리 같은 경우는 시바리당 15 내지 18kg의 종자가 필요합니다. 팥은 3 내지 4kg, 오이나 당근은 채소류는 아주 미세한 종자이기 때문에 2 내지 3 되시겠다. 아주 적게 소요가 되겠죠. 종자 중에 가장 작은 거, 맨드라미 아니면 담배 같은 경우는 더 미세하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이 필요했죠. 만약에 감자는 알이 굵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리의 경우는 최소한도 15 내지 18kg 종자가 필요하다. 작물이 주로 이용되는 토양 수분의 형태는 토양 수분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결합수, 그 다음에 흡수수, 중력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중력수, 그 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가 밑으로 중력에서 내려가고 남아있는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모관수가 있습니다. 모관수. 이걸 포장용수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장용수량. 모관수가 작물의 뿌리에서 직접 흡수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물의 토양 수분의 형태입니다. 수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수해의 요인과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수해 피해를 보게 되면은 배에 있어 수인기, 출수기, 개화기에 특히 피해가 크다. 맞습니다. 수온이 높을수록 호흡기질의 소모가 많아져서 피해가 큽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기질, 에너지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금방 피해를 받습니다. 흙탕물과 고인물이 흐르는 물보다도 산소가 적고 온도가 높아져서 피해가 많습니다. 전부 다 맞는 답이고, 벼수수, 기장, 옥수수과 화분과 작물이 침수에 가장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합니다. 벼에 또 옥수수, 수수 같은 경우는 기동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동세포, 기동대, 5분 대기죠. 금방 침수가 됐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세포가 발생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옥수수라든가 벼, 수수, 기장 같은 경우는 침수에 강한 편입니다. 정답은 4번. 대체로 저온에 강한 작물로만 나열된 거. 저온, 보리와 밀은 늦은 가을, 10월달경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월동을 해요. 겨울 작물이죠. 당연히 이 저온에 강하죠. 그렇지만 감자, 고구마, 고추, 포도, 담배, 배, 이것은 겨울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저온 작물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보리와 밀, 호밀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보리 중에서 내한성, 추위에 가장 강한 작물이 호밀입니다. 호밀. 영하 21도에서도 동해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활동력이 있습니다.
농경의 발상지와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도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큰 강, 해안가, 산간지, 그렇지만 내륙의 경우는 먹을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경지가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죠.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의 양을 뭐라고 하냐, 요수량이라고 이 문제도 작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요수량. 작물의 건물 1g, 드라이메타, 마른 상태에서 건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의 양, 요수량. 요수량은 보리가 534g, 그 다음에 수수가 322g, 호박은 834g. 그래서 수수,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기동세포가 발달이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요수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토양 유기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양 유기물은 미생물의 작용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토양 입단 조성에 기여를 합니다. 토양 유기물은 포장 용수량 수분 함량이 낮아서 사질토에서 유효 수분과 공급력을 적게 한다. 이건 잘못됐죠. 토양 유기물은 사질토, 모래땅에서 유기물을 많이 시용하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수분을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질토양에서 유효 수분 공급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질이 그대로 흡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토양으로 환원시켜줍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기능은 보수력이라든가 보호비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양이온, 계한 용량이 높기 때문에, 치환 용량이 높기 때문에 토양 계량률에서 널리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키는 좋은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밭의 경우 CEC, 양이온 치환 용량이 높이려고 합니다. 다음 중 CEC가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물질은, 이건 부식이 가장 높다고 했죠. CEC가 보통 200 이상이 됩니다. 카올린라이트가 가장 적습니다. 카올린라이트, 몬모릴라이트, 그 다음에 일라이트,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몬모릴라이트가 약 100 정도 되고 일라이트가 30, 카올린라이트는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식이 가장 높다. 그래서 CEC, 양이온 치환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부식, 유기물을 많이 시용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토양에 집적돼서 솔로네츠, 토양의 염류 집적을 나타내는 것은 건조기구라든가 이 습연기후 하에서 저평지, 지대가 낮은 이런 요지에서 볼 수 있는 알칼리성 토양을 바로 솔로네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역에는 습지이기 때문에, 낮은 요지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그대로 여기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알칼리성을 띠는 것은 바로 나트륨 이온, Na 때문에 강한 알칼리성 토양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토양의 질소 순환 작용에서 작용과 반대작용을 바르게 짝져진 거. 작용, 반대. 질산화작용, 질산화작용. 이 산소가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질산환원작용. 환원은 산소가 필요 없죠. 산화와 환원, 반대 개념입니다. 산소를 얻어내는 거, 산소를 배출하는 거. 그래서 여기 반대작용은 질산화작용과 질산환원작용. 정답은 2번입니다. 암모니아가 질산화성균으로 해서 질산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산소를 잃는 환원작용이 일어나서 질산환원작용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2번입니다. 모래, 미사, 점토의 상대적인 함량 비로 분류해서 흙의 촉감으로 나타나는 용어는 뭐냐? 이거는 토성이죠. 이거는 여러 차례 출제가 되고 또 출제가 됩니다. 토양 입자의 크기, 가장 적은 것이 점토라고 그랬죠. 0.002mm 이하. 또 모래, 2mm 내지 0.2mm 상태의 모래. 그런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이걸
토성이라고, 토양 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 관계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기물이 다음 중에 가장 많이 퇴적되어서 생성된 토양은, 유기물 토양은 바로 이탄토입니다. 이탄토. 이탄토는 수심이 얕은 늪지라든가 습윤지에서 식물이 그대로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흘러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 조건에서 식물 잔재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분해가 억제되어 있는 형태의 땅을 이탄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탄토, 유기물이 그대로 채적된 토양을 이탄토라고 하죠. 붕적토, 산상태토, 하성 충족토 이런 것은 바람, 빗물에 의해서 씻겨가는 이와 같은 것. 토양의 포장 용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장 용수량, 최대 용수량, 비가 와가지고 최대 용수량, 습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중력에 의해서 중력수에서 내려가고 남아있는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모관수 형태를 그거를 포장 용수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화된 토양에서 중력수에 의해서 제거되었을 때 수분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 수분 장력은 3분의 1 기압으로 해서 밭작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상태. 이것을 갖다가 포장 용수량이라. 정답은 4번이죠. 밭토양에 비해서 논토양의 철, 망간 성분이 유실이 돼서 부족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있어서 산화 상태, A층에서 물에 의해서 토양 A층, 이거는 용탈층이라고 했습니다. 용탈. B층, 이거는 집적층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차여 있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여기에 지하로 흘러내려가 가지고 철과 망간, FE와 망간, 맨이 여기에 쌓이게 되고 이게 철과 망간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에는 석영, 그 다음에 규산 이런 것이 남아있어 가지고 토양의 색깔이 하얗게 표백화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포도절 토양의 일반적인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논토양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담수,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철과 망간이 지하로 내려간다. 밭 상태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질 않죠. 논토양과 밭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밭토양은 불포와 수분 상태로 논에 비해서 공기가 잘 소통된다. 그렇죠. 물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특히 산성 논토양에 물에 잠긴 기간이 길수록 토양 pH가 높아집니다. 물에 잠긴 논토양은 산화층과 한원층으로 토층 분화가 일어나죠. 산화층은 A층, 한원층은 B층. 밭토양에서 철은 환원되기 쉽고 환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밭토양은 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산소가 충분합니다. 산화되기 쉬움으로 이래야 되는데 환원되기 쉽다고 이렇게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토양은 회색이 아니라 젓갈색. 밭토양은 불구죽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규산의 함량에 따른 산성함이 아닌 것은 알칼리성 토양은 어떤 거냐? 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산성 토양은 화강암이라든가 화강 편마암 이런 것들이 또 유문암, 석영 반암 이런 것들은 규산 함량에 따라서 산성 토양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로 가면은 현무암으로 돼 있어요. 현무암.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이것은 석회 물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무암 이거는 규산의 함량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 특히 별도의 그 현무암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